이봐, 김 사장. 군바리들은 말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냥 소모품이지. 쓰다가 다르면 휙 갖다 버리고 새 걸로 갈아 끼우는 건전지 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어?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입술 사이로 오만방자한 독설이 튀어나왔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외곽 일반 병사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고급 요정 청산가든의 밀실이었다. 숯불 위에서는 마블링이 화려한 최상급 한우갈비가 지글거리며 타올랐고 값비싼 양주 냄새가 방안을 진동했다. 말을 내뱉은 사내는 육군 제88기동사단 예하 백호연대의 연대장 마득고 대령이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안에 쳐넣으며 탐욕스럽게 씹어댔다. 육즙이 터져나와 그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맞은편에 앉은 지역식자재 납품업체 대표인 김 사장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마득고의 빈잔에 술을 채웠다. 아이고, 역시 연대장님 말씀이 명언입니다. 요즘 애들이 어디 군인입니까? 캠핑 온 보이스카우트지. 우리 연대장님 같은 참군인께서 중심을 딱 잡고 계시니까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고 말고. 그러니 김 사장, 이번 달 납품 물량도 알아서 잘 처리했겠지? 병사놈들 먹이는 거야 뭐 대충 썩지 않은 걸로만 채워넣고 남는 차액은 내 비밀 금고로 들어가는 거 확실하지. 마득구는 김 사장이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가늠해보는 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 안에는 병사들의 식판 위에 올라가야 할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빼돌려 만든 검은 돈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마득구에게 병사들의 배고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 저녁 후 떵떵거리며 살 빌딩을 올리는 것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걱정 마십시오. 장부는 완벽하게 조작해뒀습니다. 감찰이 떠도 절대 모를 겁니다. 좋아, 아주 좋아. 오늘 술맛이 기가 막히는군. 마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밀실을 가득 채울 때 식당 밖 포천의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마치 곧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듯이 말이다. 같은 시각 제88기동사단 위병소 앞. 평소라면 사단장 차량인 검은색 세단이 호위 차량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요란하게 들어왔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군용 지프 한 대가 덜컹거리며 위병소 앞을 가로막았다. 번호판도 흙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낡은 차량이었다. 정지, 정지, 신원을 밝히십시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장이 총을 고쳐 매며 지프를 막아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전투화가 거칠게 바닥을 밟았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뜻밖에도 체구가 작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베레모를 고쳐 쓰는 순간 병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전투복 왼쪽 가슴에 박힌 명찰은 천수련. 그리고 오른쪽 가슴과 어깨에는 특수전 사령부 그 중에서도 최정예라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의 흉장이 서슬 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병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계급장이었다. 별이 2개. 소장이었다. 사단장님? 병장의 목소리가 삑사리를 내며 뒤집어졌다. 오늘 부임한다는 신임 사단장이었다. 보통 취임식 날에는 정복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천수련은 야전상의 단추를 목 끝까지 채운 완전 군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문 열어. 천수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딱 3글자였다. 낮지만 뼈를 찌르는 듯한 한기에 병장은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돌격. 문 개방하겠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천수련은 다시 지프에 올라탔다. 그녀는 사단 본청으로 향하는 잘 닦인 아스팔트 길을 무시하고 핸들을 꺾어 비포장도로로 향했다.
그곳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연대 막사와 식당이 있는 곳이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수행관 오필승 중사가 백미러로 천수련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사령부 본청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왜 식당 쪽으로 가십니까? 참모들이 연병장에 도열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필승은 천수련이 707 팀장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신복 중의 신복이었다. 누구보다 그녀의 성격을 잘 아는 그였지만 오늘의 행보는 예측하기 힘들었다. 천수련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낡은 막사를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오 중사,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군수물자, 특히 식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 잘 먹어야 잘 싸우지. 그런데 내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영 거슬려. 이 부대 병사들이 짬밥을 돼지 사료 취급한다는 소문이 있더군. 확인되지 않은 첩보입니다만 백호연대 쪽 민원이 많긴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하면 그만이야. 내 눈으로 직접 본다. 지프가 백호연대 제1식당 앞에 멈춰섰다. 점심 식사 시간이 한창인 시각이었지만 식당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식판을 들고 나오는 병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씹다 뱉은 풀을 먹은 듯 일그러져 있었다. 천수련은 성큼성큼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투스타의 등장에 밥을 먹던 병사들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기립했다. 앉아. 식사 계속해. 천수련은 병사들의 경례를 손짓으로 막고 곧장 배식대로 향했다. 국통 앞에 서 있던 취사병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오늘 국인가? 천수련이 국통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메뉴판에는 소고기 묵국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국통 안에 담긴 것은 소고기는커녕 무 조각도 찾아보기 힘든 희멀건 맹물이었다. 둥둥 떠다니는 기름기는 소고기 기름이 아니라 식용유를 억지로 부어넣은 듯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제 제육볶음은 다 떨어져서 배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취사병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천수련은 옆에 놓인 반찬통을 열었다. 퉁퉁 불어터진 김치 몇 조각과 콩나물 대가리는 다 떨어져 나가고 줄기만 남은 콩나물 무침이 전부였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의 식사였다. 천수련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녀는 707 시절 작전 중에 뱀을 잡아먹고 빗물을 받아 마시면서도 부하들 밥만큼은 제사를 깎아서라도 챙겼던 지휘관이었다. 그런데 후방의 부대에서, 그것도 세금이 꼬박꼬박 들어가는 정규 부대에서 이런 쓰레기를 병사들에게 먹이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당직 사관. 천수련이 나직하게 불렀다. 밥을 먹다 뛰쳐나온 중위 하나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당직 사관 중위 박동혁. 용무 있으십니까? 이 부대 연대장 지금 어디 있나? 연대장님께서는 저기 지역 유지분들과 대민지원협조 회의차 외출하셨습니다. 대민지원협조? 천수련이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코끝에 박중희의 옷에서 나는 냄새가 스쳤다. 싸구려 섬유 유연제 냄새 사이로 미세하게 섞여 있는 고기 냄새. 박중희가 먹은 짬밥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숯불 갈비 냄새였다. 연대장 마득구가 회식 자리에 데려가지 않고 혼자 고기를 처먹고 온 것이 분명했다. 혹은 마득구가 있는 곳에서 냄새만 맡고 왔거나. 오중사. 네, 사단장님. 지금 당장 연대장 위치 파악해. 그리고 전 병력 연병장에 집합시켜. 오늘 점심은 없다. 네. 박중희와 취사병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천수련은 국통 옆에 있던 국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국통을 있는 힘껏 걷어찼다. 쾅! 요란한 굉음과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희멀건 국물 속에 숨겨져 있던 건더기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것은 소고기가 아니었다.
비계 덩어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뼈들 뿐이었다. 이따위 걸 밥이라고 내놓고 대민 지원? 웃기지도 않는군. 천수련은 쏟아진 국물 웅덩이를 전투화로 지식이며 싸늘하게 뇌까렸다. 내 새끼들 배 골린 놈들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연대장 당장 잡아와. 머리채를 끌고서라도 내 앞에 무릎 꿇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식당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707 시절 적의 목을 베기 직전에나 보이던 사신의 눈빛이었다. 바야흐로 포천 이동면 바닥을 피로 물들릴 대숙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청산가든의 밀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마득구 대령의 전속 부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마득구와 김 사장이 주고받던 돈 봉투를 보고 흠칫 놀랐으나 지금은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연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신임 사단장님이 사단 본부가 아니라 우리 연대로 직행하셨습니다. 지금 식당을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마득구는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툭 뱉어냈다. 기름진 얼굴에 짜증이 확 스쳤다. 뭐? 사단장이 여길 왜 와? 환영식 준비한다고 연병장에 애들 세워놨는데 거긴 안 가고. 그게 위병소 통과하자마자 바로 식당으로 가셨답니다. 국통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연대장님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득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707 출신이라는 그 여자가 깐깐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부임 첫날부터 남의 나와바리를 침범할 줄은 몰랐다. 그는 옆에 있던 양주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쾅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미친 여자가 감히 내 부대를 들쑤셔? 야, 차 대기시켜. 그리고 김 사장, 자네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당분간 납품건으로 연락하지 말고 죽은 듯이 있어. 김 사장이 허둥지둥 뒷문으로 사라지자 마득구는 부관의 멱살을 잡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야, 헌병 대장한테 전화해. 그 일 지금 당장 터뜨리라고. 그 일이라니. 김평범 병장 말씀이십니까? 그래. 사단장이 냄새 맡고 온 것 같은데 시선을 돌릴 먹잇감이 필요해. 부식비 횡령 의혹? 그거 다 김평범이 혼자 저지른 걸로 만드는 거야. 증거는 내 서랍 2번째 칸에 있는 가짜 장부, 그거 김평범 관물대에 쑤셔 박아놨으니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라고 해. 실시. 마득구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힘없는 병사 하나를 제물로 바치는 것쯤은 그에게 일도 아니었다. 같은 시각 백호연대 생활관 복도. 김평범 병장은 저녁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준비하며 짐을 싸고 있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했다. 가방에 어머니께 드릴 홍삼 액기스 한 박스를 조심스럽게 넣고 있을 때였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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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헌병이다. 전원 동작 그만! 이라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헌병 완장을 찬 거구의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평화롭던 내무반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평범, 내 놈이 김평범이냐? 헌병대 수사관인 박 상사가 김평범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 내 놈이 더 잘 알겠지. 보급관실에서 부식비 관리 장부 조작하고 뒷돈 챙긴 혐의다. 관물대 수색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행정병도 아니고 소총수인데 장부를 조작하다니요. 김평범이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헌병들은 이미 그의 관물대를 뒤집어 엎고 있었다. 어머니께 쓴 편지와 가족 사진이 바닥에 나뒹굴고 잘 개어놓은 전투복이 짓밟혔다. 그때 헌병 한 명이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다. 상사님, 여기 있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정확히 300만 원이었다. 김평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난생 처음 보는 돈이었다.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전 모르는 돈입니다. 모르긴 뭘 몰라. 이 도둑놈의 새끼가 군대밥 말아먹으라고 준 돈을 내가 처먹어. 박 상사는 김평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홧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김평범이 바닥에 쓰러지자 헌병들은 그를 짐승 다루듯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복도로 끌려나가는 김평범의 비명소리가 생활관에 메아리쳤다. 동료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마득구 대령의 시나리오는 치밀했다. 그는 단순히 김평범을 횡령범으로 모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연대장실로 복귀한 마득구는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갓 부임한 사단장 앞에서 비리 병사를 적발해낸 정의로운 연대장 연기를 할 생각이었다. 천수련 사단장이 연대 본청 현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심상치 않았다. 복도 끝 헌병대 취조실 쪽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마득구가 헐레벌떡 뛰어나와 천수련 앞에 서더니 거수 경례를 올렸다. 돌격. 연대장 대령 마득구. 사단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식당 쪽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잠시 대민 업무를 보러 간 사이에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마득구는 능구렁이처럼 뻔뻔했다. 천수련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마득구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 그리고 미처 지우지 못한 고기 냄새가 천수련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다. 마 대령. 자네는 대민 지원을 고깃집에서 하나 보군. 천수련의 차가운 일깔에 마득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아, 그게 지역 어르신들과 식사 자리가 길어져서 됐고 식당 꼬라지는 내가 다 확인했어. 그건 나중에 따지지. 그런데 저기 헌병대 쪽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아, 사단장님께 보고드리려던 참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놈을 하나 잡았습니다. 병사놈이 간도 크게 보급관 아이디를 도용해서 식자재 장부를 조작하고 돈을 빼돌렸더군요. 제가 며칠 전부터 내사를 지시해서 오늘 현장을 급습해 체포했습니다. 마득구는 침을 튀기며 설명했다. 마치 자신이 청렴결백한 지휘관인 양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천수련의 눈매는 더욱 가늘어졌다. 일개 병사가 보급관 아이디를 뚫고 장부를 조작했다. 그리고 훔친 돈을 자기 관물대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요즘 애들이 워낙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설마 관물대에 뒀을까 싶어 방심한 틈을 노린 거죠. 그래. 707 시절 내 경험으로 보면 범죄자는 훔친 물건을 절대 자기 몸 가까이에 두지 않아. 불안하거든. 그런데 저녁을 앞둔 병장이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 천수련은 마득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다가갔다. 마득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작은 체구의 여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안내해. 그 병사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사단장님. 지금 취조 중이라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굳이 가실 필요까지는. 2번 말하게 하지 마. 안내해. 천수련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마득구는 속으로 욕설을 삼키며 헌병대 취조실로 향했다. 취조실 문을 열자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쇠창살 안쪽 의자에 묶인 김평범 병장은 이미 초주검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고 입가에는 핏물이 흐르고 있었다. 박 상사는 곤봉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자술서를 강요하고 있었다. 야, 이 새끼야. 그냥 내가 했다고 도장 찍어.
너 때문에 우리 연대장님 옷 벗게 생겼어. 효도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어머니. 김평범은 쉰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흐느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천수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극도의 분노였다. 동작 그만. 천수련의 고함이 취조실을 찢어놓을 듯 울렸다. 박 상사가 놀라서 곤봉을 떨어뜨렸다. 사단장님? 천수련은 성큼성큼 다가가 박 상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박 상사가 고꾸라졌다. 그녀는 묶여있는 김평범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꺼내 그의 피 묻은 입가를 닦아주었다. 김평범은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별 2개가 달린 사단장을 올려다보았다. 병장. 내 눈 보고 말해. 내가 했나? 김평범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연대장님이 시찰 오셨을 때 제가 행정반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이중 장부를 주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대장님이 저를 보던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 이런 일이. 천수련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꼬리 자르기. 마득구라는 거악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힘없는 병사의 인생을 짓밟으려 한 것이다. 천수련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뒤따라 들어온 마득구를 노려보았다. 마득구. 그녀는 계급도 직책도 생략했다. 내가 사람이냐? 내 백굴에 채우자고 자식 같은 애한테 누명을 씌워?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저놈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증거도 나왔습니다. 증거? 내 놈이 심어놓은 그 돈다발 말인가? 707에서 내가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나? 냄새 맡는 거야. 썩은 내. 지금 이 방에서 나는 악취의 근원은 저 병사가 아니라 바로 너야. 천수련은 오필승 중사를 호출했다. 오 중사. 이 병사 당장 수갑 풀어주고 사단 의무대로 후송해.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사건 수사권 헌병대에서 사단 감찰부로 이관한다. 내 허락 없이 저 병사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적군으로 간주하고 즉결 처분한다. 마득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포천 지역을 꽉 잡고 있는 국회의원과 육군 본부의 줄이 든든했기 때문이다. 그래, 해보자 이거지. 계집년이 어디서? 마득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천수련의 지시로 김평범 병장이 사단 의무대로 이송된 직후 백호연대는 폭풍전야와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야, 신임 사단장님 봤냐? 포스가 장난 아니래. 마 대령 표정 썩는 거 봤어야 되는데. 헌병대장이 사단장님한테 정강이 까이고 날아갔다더라. 병사들 사이에서 천수련은 이미 구세주이자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마득구 파벌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마득구는 연대장실에 틀어박혀 어딘가로 끊임없이 전화를 돌렸다. 의원님, 접니다. 네, 그 여자가 왔는데 아주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번에 감사 들어오는 거 좀 막아주십시오. 예. 준비해둔 건 있습니다. 사과 박스 2개 오늘 밤 댁으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마득구는 담배를 피워 물며 비릿하게 웃었다. 천수련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정치권과 군 수뇌부의 카르텔을 뚫기는 힘들 것이라 믿었다. 그는 오히려 천수련을 지휘권 남용과 독단적 부대 운영으로 역공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천수련은 마득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책상 머리에 앉아 결제 서류나 넘기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사단장 공관.
화려한 가구 하나 없는 소박한 거실에 천수련과 오필승 중사, 그리고 707 시절부터 함께 해온 정보과장 최소령이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이동면 일대의 지도와 마득구의 신상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다. 마득구. 육사 출신도 아니고 삼사 출신도 아닌 학군단 출신으로 용케 대령까지 달았어.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관계가 끈끈해. 특히 청산가든 사장 그리고 태산건설 회장과 의형제 수준이야. 최소령의 보고에 천수련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군납 비리의 전형적인 패턴이군. 식자재 빼돌려서 가든에 넘기고 부대 공사는 태산건설에 몰아주고 리베이트 받고 그 돈으로 윗선에 기름칠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김평범 병장이 봤다는 그 이중장부 마득구가 어딘가에 숨겨놨을 겁니다. 헌병대가 압수한 건 조작된 가짜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 장부만 찾으면 게임 끝인데. 오필승 중사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그때 천수련의 눈이 번뜩였다. 오 중사. 쥐새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네. 쥐약 놓거나 덫을 놔야죠. 아니지. 쥐구멍을 찾아야지. 놈이 먹은 걸 어디로 배설하는지 그 흔적을 찾는 거야. 마득구의 쓰레기통을 뒤져. 쓰레기통 말씀이십니까? 마득구의 내연녀가 운영한다는 이동 룸살롱. 그리고 마득구 관사. 오늘 밤 은밀하게 침투해서 나오는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수거해와. 영수증 쪼가리 하나라도 놓치지 마. 알겠습니다. 돌격. 오필승과 최소령은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감찰이 아니었다. 707 특임대 시절 수행하던 블랙 옵스 비공식 작전이었다. 새벽 2시 포천 이동면 유흥가 뒷골목. 검은색 사복을 입은 오필승과 정예 부사관 2명이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마득구의 내연녀 마담 정이 운영하는 룸살롱 뒷문에는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오필승은 능숙한 솜씨로 봉투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악취가 진동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 사이에서 찢어진 메모지, 카드 영수증, 그리고 은행 입출금 명세표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중사님, 이거 보십시오. 부사관 한 명이 구겨진 종이 뭉치를 건넸다. 펴보니 며칠 전 날짜가 찍힌 메모였다. 김 사장 마이너스 소고기 500kg 반출, 입금 완료. 태산건설 마이너스 막사 보수 공사 리베이트 15% 현금 전달. 빙고. 오필승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결정적인 물증은 아니었지만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 다음 날 아침 사단장실. 천수련은 오필승이 가져온 증거물들을 꼼꼼히 살폈다. 역시 생각보다 더 썩었군. 연대장 월급으로 한 달에 유흥비만 2천만 원을 썼어. 이게 말이 되나? 사단장님, 이 정도면 군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 일러. 이 정도로는 놈이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내연녀나 김 사장 선에서 덮으려고 하겠지. 몸통을 쳐야 해. 마득구가 꼼짝 못하게 아주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사단장님, 백호연대장 마득구 대령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들여보내. 마득구가 사단장실로 들어왔다. 어제와 달리 말끔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표정으로 경례를 했다. 돌격. 사단장님, 어제 일은 제가 헌병 때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김평범 병장에 대한 조사는 감찰부에서 공정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마득구는 품에서 고급스러운 상자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단장님 취임 선물입니다. 프랑스산 최고급 화장품 세트입니다. 여군이시니까 피부 관리에 신경 쓰실 것 같아서 제 집사람이 준비했습니다.
천수련은 상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만 검토하며 말했다. 마 대령. 내가 화장품 바를 시간이 있어 보이나? 에이, 그래도 여자는 가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인이기 전에 여자신데. 마득구의 말에는 은근한 비하가 깔려 있었다. 여자가 뭘 아느냐는 식의 태도였다. 천수련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득구를 응시했다. 군인이기 전에 여자라. 자네 눈에는 내가 여자로 보이나 보군? 아, 아니,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름다우시다는 말씀입니다. 내 귀엔 계집년이 설친다는 말로 들리는데. 마득구의 표정이 굳어졌다. 천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득구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화장품 상자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쿵 소리가 정적을 깼다. 가져가. 그리고 명심해.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내 상관이자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다. 뇌물 줄 돈으로 애들 밥에 고기나 한 점 더 얹어줘. 나가봐. 마득구는 모욕감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사단장실을 나갔다. 복도를 걷는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독사 같은 년. 두고 보자. 내가 언제까지 고개를 쳐들고 다니나.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보여주마. 마득구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접니다. 네, 작전 시작하시죠. 그 여자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습니다. 언론 플레이 준비해 두셨죠? 네, 타이틀은 여성 사단장의 히스테리, 부하들에게 가혹 행위로 뽑아주십시오. 마득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천수련이 증거를 모으는 동안 그는 여론을 조작해 천수련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천수련이 이미 그의 모든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단장실 안 천수련은 헤드셋을 끼고 마득구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짖어라. 더 크게 짖어. 그래야 목줄을 챘을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천수련은 오필승에게 눈짓을 했다. 연대장 회의 소집해. 내일 아침 9시. 거기서 공개 처형을 시작한다. 오필승의 눈이 반짝였다. 드디어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제88기동사단 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디귿자로 배치된 대형 회의 테이블에는 사단 예하 연대장들과 주요 참모들이 착석해 있었다. 그들 모두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며 출입문 쪽만 힐끔거렸다. 어제 식당에서의 난동 사건, 그리고 헌병대장이 정강이를 걷어차였다는 소문은 이미 삽시간에 퍼져 있었다. 특히 마득구 대령은 평소에 거만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연신 손수건으로 목덜미에 땀을 닦아내느라 바빴다. 전체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돌격. 천수련 소장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고 상석에 서서 지휘봉으로 단상을 탁탁 두드렸다. 앉아. 참모들이 자리에 앉자 천수련의 시선이 가장 먼저 마득구에게 꽂혔다. 백호연대장. 예. 대령 마득구. 마득구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다. 천수련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전투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마득구의 코앞까지 다가간 천수련은 지휘봉으로 그의 불룩 나온 배를 툭 쳤다. 마 대령. 전투복이 많이 힘겨워 보이는군. 단추가 비명을 지르겠어. 좌중에서 크 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마득구의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어졌다. 아, 그게. 제가 원래 체질이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 물. 소고기 육수를 물처럼 마시면 이렇게 되나 보지. 천수련의 차가운 일갈에 마득구는 입을 다물었다. 천수련은 다시 단상으로 돌아가 마이크를 잡았다.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건 우리 사단의 비만 관리를 위해서다. 장병들은 밥을 못 먹어서 마르고 있는데
지휘관들은 배가 터지려고 하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퍽 소리가 났다. 지난 10년간 백호연대 부식비 청구 내역과 실제 급식 결산서다. 서류상으로는 우리 병사들이 매일 한우와 장어를 먹었더군. 마 대령, 자네 부대 병사들 식판에 장어가 올라간 적이 있나? 마득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장님, 이건 행정착오일 겁니다. 저는 보급관들이 올린 서류에 결제만 했을 뿐입니다. 실무진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거나. 실수? 10년 동안 매달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 그리고 그 차액이 정확하게 지역 식자재 업체인 청산유통으로 흘러들어가고. 천수련은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어젯밤 오필승 중사가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영수증 조각들을 이어붙인 사진이 나타났다. 마득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건 자네가 즐겨 찾는 그 고급 요정, 청산가든 영수증이지. 날짜를 볼까? 훈련 기간 중이네. 병사들은 산에서 전투 식량 싣고 있을 때 연대장이라는 작자는 민간인 업자랑 양주를 깠어. 한 끼 식사비가 200만 원. 병사들 한 달 월급보다 많아.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다. 다른 연대장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마득구를 쳐다봤다.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었어야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눈빛이었다. 이건 모략입니다. 사단장님, 제가 밉다고 이렇게까지 뒷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사찰입니다. 육군 본부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마득구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그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이었다. 어차피 증거는 불완전했다. 쓰레기통에서 나온 영수증 몇 장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뒷배인 정치권 인맥을 믿고 있었다. 천수련은 픽 웃었다. 항의해. 얼마든지. 대신 조건이 있다. 그녀는 지휘봉으로 마득구의 미간을 겨눴다. 일주일 주겠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지난 10년치 부대 운영비와 식자재 구매 내역 단 1원도 빠짐없이 소명해라. 만약 영수증 하나라도 비거나 장부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면. 천수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자네 옷을 벗기는 걸로 안 끝내. 내가 먹은 거 위장까지 털어서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마득구는 이를 갈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일주일? 멍청한 여자 같으니. 일주일이면 증거를 없애고도 남을 시간이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생각이었다. 회의 끝. 다들 나가봐. 마 대령은 남고. 다른 지휘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텅 빈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았다. 천수련은 마득구에게 천천히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마득구. 내가 믿는 김기철 의원 그리고 태산건설 최 회장.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 편일 것 같나? 마득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무슨. 쥐들은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도망가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 이미 구멍 났어. 내가 뚫었거든. 천수련은 마득구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회의실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마득구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공포심이 밀려왔지만 이내 그 공포는 악에 바친 분노로 바뀌었다. 이 독사 같은 년. 날 갖고 놀아? 그래, 내가 구멍을 뚫었다고. 그럼 나는 그 배를 너랑 같이 폭파시켜주마. 마득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들거렸다. 김 부장. 당장 기자들 풀어. 제목은 자극적일수록 좋아. 여성 사단장 히스테리, 부하 모욕, 직권 남용. 기사 쫙 깔아.
그리고 태산건설 회장님한테 전화해. 창고 옮겨야겠다고. 오늘 밤 당장. 그는 천수련이 준 일주일을 반격의 시간으로 착각했다. 그것이 천수련이 파놓은 가장 큰 함정이라는 것도 모른 채 쥐를 잡기 위해 일부러 구멍을 열어두고 그 쥐가 먹이를 물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하는 길목을 지키는 707의 사냥법. 마득구의 고함 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의 시작, 말 그대로 선전포고였다. 마득구 대령이 쏘아올린 비열한 신호탄은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과 인터넷 뉴스를 도배하며 터졌다. 충격 단독 최초 여성 사단장씨 소장 취임 첫날부터 부하들에게 폭언과 갑질 논란. 사설 군 기강 잡는다며 식당 집기 파손. 도 넘은 히스테리, 이대로 괜찮은가? 언론 플레이였다. 마득구와 결탁한 지역 신문사와 인터넷 매체들이 일제히 천수련 사단장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썩은 짬밥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지고 천수련이 국통을 걷어차고 장교들에게 소리를 지른 장면만 부각되어 그녀를 감정 조절 못하는 히스테릭한 여군으로 묘사했다. 사단장실의 전화통에 불이 났다. 상급 부대인 군단 사령부와 육군 본부 공보실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천수련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창밖의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바다처럼 고요했다. 사단장님,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조사관을 파견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모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보고했다. 천수련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대응? 똥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필요 있나? 몽둥이를 들어야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마득구가 노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천수련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하고 김평범 병장을 회유하거나 협박해 입을 막으려는 속셈이었다. 같은 시각 포천 시내의 한 다방. 마득구 대령은 지역 건설사 사장인 태산건설 최 회장 그리고 김평범 병장의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낡은 점퍼 차림의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고 있었다. 마득구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평범이가 참 성실한 친구였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공금에 손을 대다니요. 이게 다 군대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연대장님, 우리 평범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남의 돈을 탐낼 아이가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조사해 주세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애원했다. 마득구는 혀를 차며 안타까운 척 연기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새로운 사단장이 평범이를 아주 엄벌에 처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실적 올리려고 평범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님, 평범이가 그냥 조용히 자백하고 전역하게 설득하세요. 횡령한 돈은 제가 어떻게든 메워볼 테니 그냥 실수였다고 인정만 하면 감옥에는 안 가게 힘써보겠습니다. 옆에 있던 최 회장이 거들었다. 아이고, 연대장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데 감지덕지 하셔야죠. 그리고 평범이가 자백하면 제가 위로금 조로 한 5천만 원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시다면서요? 병원비 하셔야죠. 회유와 협박.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어머니는 갈등했다. 아들이 도둑놈이 되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사단장이 아들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다방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찬바람과 함께 들어온 사람은 사복 차림의 오필승 중사였다. 그 뒤로 건장한 체격의 707 출신 예비역 후배들이 우르르 들어와 다방 입구를 막아섰다.
마득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뭐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필승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가 마득구의 손을 쳐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머니 놀라셨죠? 사단장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기꾼들 말은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마득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오필승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알지. 군복 입은 깡패 새끼. 사단장님 전원입니다. 가족 건드리는 건 양아치나 하는 짓이다. 넌 선을 넘었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오필승은 어머니를 모시고 유유히 사라졌다. 남겨진 마득구는 분에 못 이겨 찻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이 미친년이. 진짜 해보자 이거지. 마득구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야, 창고 옮겨. 오늘 밤 당장. 김새가 안 좋아. 707 애들이 냄새 맡은 것 같아. 산정호수 뒤편 폐축사로 다 옮겨.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수십억 원의 현금과 장부가 보관된 비밀 컨테이너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천수련이 파놓은 진짜 함정이었다. 쥐는 구석에 몰리면 이동하기 마련이고 독사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이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포천시 이동면의 국도변.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도로 위를 대형 트럭 2대가 라이트를 끈 채 질주하고 있었다. 마득구의 사주를 받은 용역 깡패들이 비밀 창고에 있던 비자금과 장부를 싣고 이동하는 중이었다. 형님, 진짜 라이트 끄고 가요? 이러다 사고 나겠습니다. 닥쳐. 들키면 다 죽어. 빨리 폐축사까지만 가면 돼. 운전대를 잡은 깡패가 투덜거렸지만 조수석의 두목은 긴장한 듯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다.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다. 안심하려던 찰나 갑자기 트럭 앞 유리창으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졌다. 으악! 뭐야? 끼익! 트럭이 급제동하며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도로 한가운데를 거대한 덤프트럭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덤프트럭 위에 검은색 대테러 작전복을 입은 천수련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휘봉 대신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내려. 트럭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음산했다. 트럭에서 내린 깡패 10여 명은 강목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천수련을 에워쌌다. 뭐야, 이 여자는? 군인이야? 야, 그냥 밀어버리고 가. 두목의 고함에 깡패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천수련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단 중에서도 인간 병기들만 모인다는 707의 전설이었다. 천수련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의 강목을 피함과 동시에 쇠파이프가 놈의 명치를 가격했다. 비명지를 새도 없이 놈이 고꾸라졌다. 천수련은 춤을 추듯 회전하며 두 번째, 세 번째 놈의 관절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밤 공기를 갈랐다. 뒤이어 도로 옆 풀숲에서 오필승 중사와 예비역 대원들이 튀어나왔다. 돌격. 청소 시작한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군사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들을 동네 양아치들이 당해낼 리 만무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10여 명의 깡패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천수련은 쓰러진 두목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마득구가 시켰지? 모릅니다. 살려주세요. 천수련은 쇠파이프로 트럭의 화물칸 자물쇠를 내리쳐 부셨다. 문을 열자 사과 박스 수십 개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박스 하나를 뜯자 5만 원권 돈다발이 우수수 쏟아졌다.
병사들의 밥값, 피복비, 시설 보수비를 횡령해 만든 피 묻은 돈이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마득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짜 장부와 USB가 발견되었다. 천수련은 돈다발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마득구 이 새끼. 아주 알뜰하게도 처먹었네. 오 중사 이거 다 촬영해. 그리고 이 돈은 증거물로 압수한다. 장부는 내가 직접 챙긴다. 사단장님 경찰에 넘기시겠습니까? 아니. 경찰도 마득구랑 한패일 수 있어. 이 장부는 핵폭탄이야. 이걸로 놈의 팔다리부터 하나씩 자른다. 고통스럽게 아주 천천히 말려 죽여야지. 천수련은 장부를 품에 넣고 깡패 두목의 귀에 속삭였다. 가서 전해. 물건은 내가 잘 접수했다고. 그리고 마득구한테 전해라. 이제 곧 내 차례라고. 천수련 일행이 트럭을 몰고 사라진 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마득구는 텅 빈 도로와 피투성이가 된 부하들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에이, 이 악마 같은 년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장부가 넘어가면 끝장이었다. 장부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육군 본부 고위직들의 뇌물 내역까지 모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도간에 든 쥐가 아니라 독사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은 꼴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기철 의원은 조간신문을 보며 혀를 차고 있었다. 마득구가 사주한 여성 사단장 갑질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쯧쯧, 마 대령 이 친구 일 처리가 거칠어.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우리까지 곤란한데. 그때 비서관이 들어와 정체불명의 퀵서비스 봉투를 건넸다. 의원님, 발신인 불명의 소포가 왔습니다. 보안 검색은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심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메모를 읽은 김 의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2024년 10월 5일 청산가든. 현금 5천만 원 전달. 11월 12일 골프 접대비 1,000만 원 대납. 마이너스 마득구 비망록 중 발췌.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마득구와 김 의원이 밀실에서 돈을 주고받는 영상과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천수련이 확보한 장부와 USB에 들어있던 치명적인 증거였다. 화면 속에는 의원님, 이번 진급 심사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굽신거리는 마득구의 역겨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따르릉. 타이밍 좋게 김 의원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는 찍히지 않았다. 여보세요? 김기철 의원님. 707 천수련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천 소장?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국회의원을 협박해? 협박이라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보를 준비 중일 뿐입니다. 의원님 선택하십시오. 마득구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같이 추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줄을 놓고 사시겠습니까? 원하는 게 뭐야? 마득구에 대한 모든 비호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국방위 감사에서 마득구의 비리를 의원님 입으로 직접 질타하십시오. 꼬리 자르기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이 USB 방송국으로 갑니다. 김 의원은 침을 꿀꺽 삼켰다. 계산은 빨랐다. 마득구 따위는 소모품이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장나는 것보다는 나았다. 알겠네. 내가 마 대령한테 속았구먼. 내 오늘 아주 호되게 꾸짖지. 전화를 끄는 천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타깃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산건설 최 회장이었다. 최 회장님, 마득구 대령이 작성한 장부에 회장님이 군부대 공사비 부풀려서 챙긴 비자금 내역이 아주 상세하더군요. 국세청에서 알면 참 좋아하겠어요?
같은 방식으로 마득구의 돈줄과 뒷배들이 하나둘씩 천수련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마득구를 버렸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살기 위해 마득구를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마득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그 여자가 제 장부를 훔쳐갔습니다.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싸늘한 고함이 돌아왔다. 야, 이 자식아. 내가 감히 뇌물 장부를 써? 너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눈에 띄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태산건설 최 회장도 육군 본부 선배들도 모두 그의 전화를 차단하거나 욕설을 퍼붓고 끊어버렸다. 마득구는 연대장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믿었던 모든 권력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건 단순한 여군이 아니라 먹잇감의 숨통을 끊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 독사였다는 것을. 그때 연대장실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아, 사단장 훈시가 있겠습니다. 백호연대 전 병력 및 간부는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해 주십시오. 마득구 대령은 단상 위로 올라오십시오. 다시 알립니다. 천수련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마득구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창밖을 보니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단상 중앙에는 천수련이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똥별의 몰락 그리고 통쾌한 역관광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연병장에 모인 2,000여 명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단상을 주시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 선 천수련 소장의 뒤로는 거대한 야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헌병대 차량이 아닌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대기 중이었다. 마득구 대령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렸다. 그는 천수련의 눈을 피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단장님, 전 병력을 집합시키고 무슨 일이십니까?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천수련은 마득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의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본 사단장은 오늘 우리 부대에 기생하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천수련이 손짓하자 뒤에 있던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어젯밤 천수련이 압수한 USB 속 영상이 재생되었다. 마득구가 김기철 의원에게 돈다발을 건네며 굽신거리는 장면, 태산건설 회장과 룸살롱에서 히히덕거리며 군납 비리를 모의하는 음성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이건 병사들 밥값 빼돌린 거, 이건 막사보수 공사비 삥땅 친 거. 어때, 기가 막히지? 영상 속 마득구의 목소리가 퍼지자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눈빛이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마득구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음해입니다. 사단장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딥페이크인지 뭔지 쓴 겁니다. 마득구가 발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천수련은 코웃음을 쳤다. 조작? 그래,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증인을 모시지. 단상 아래 대기하던 승합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다. 바로 김기철 의원과 태산건설 최 회장이었다. 그들은 천수련의 협박과 회유, 그리고 자신들이라도 살기 위해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다. 마득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의원님? 회장님? 김기철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마득구 대령의 꿰매 빠져 뇌물을 받았습니다. 마 대령이 모든 걸 주도했습니다. 군납 비리의 몸통은 바로 마득구입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형님들이 시켰잖아. 마득구가 김 의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오필승 중사가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천수련은 마득구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마득구,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를 속이고 무엇보다 배고픈 내 새끼들의 밥그릇을 건드렸다. 그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한다. 천수련의 손이 마득구의 어깨로 향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마득구의 전투복 견장에 붙어있던 대령 계급장이 뜯겨나갔다. 으악! 마득구가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살점이 뜯기는 고통보다 더한 권력의 상실에서 오는 절규였다. 천수련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군홧발로 지시겼다. 너는 이제 대령도 군인도 아니다. 그냥 범죄자 마득구일 뿐이다. 헌병대 뭐하나. 당장 끌고 가. 새로 임명된 헌병대장과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마득구에게 수갑을 채웠다. 은팔찌가 채워지는 순간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사단장님 만세! 707 만세!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썩은 짬밥과 부당한 대우를 참아왔던 병사들의 한이 풀리는 소리였다. 마득구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천수련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병사들의 함성에 묻혀 사라졌다. 천수련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하나 더. 마득구가 부정축제한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 환수법에 의거하여 전액 몰수한다. 그 돈은 단 1원도 남김없이 너희들의 복지와 피해 보상에 쓰일 것이다. 이상. 통쾌한 사이다 판결에 병사들은 모자를 벗어 던지며 열광했다. 포천의 하늘이 쩌렁쩌렁 울렸다. 마득구가 구속된 지 일주일 후 백호연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식당이었다. 야, 오늘 메뉴 뭐냐? 미쳤어. 한우 갈비탕에 랍스터 구이래. 식당에 들어선 병사들은 눈을 의심했다. 뽀얀 국물에 고기가 산처럼 쌓인 갈비탕, 그리고 살이 꽉 찬 랍스터가 식판에 담겼다. 마득구가 횡령했던 수십억 원과 그가 숨겨둔 금괴를 팔아 만든 장병 복지 기금 덕분이었다. 천수련은 약속대로 몰수한 돈을 병사들에게 쏟아부었다. 많이들 먹어라. 모자라면 더 줄 테니 배 터지게 먹어. 천수련은 직접 배식대에 서서 병사들에게 국을 퍼주고 있었다. 독사 같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밥 잘 사주는 큰 누나 같은 표정이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다. 김평범 병장이 밀고 있는 휠체어에는 그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다. 누명을 벗고 징계가 취소된 김평범 병장은 저녁 전 특별 초청 행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어머니는 식당 가득 퍼지는 고기 냄새와 밝게 웃으며 밥을 먹는 병사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수련의 손을 잡았다. 사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평범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부대를 만들어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니 고개 드십시오. 아드님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군인입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천수련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어머니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제가 글을 잘 몰라서 며칠 밤을 새워서 쓴 겁니다. 천수련이 편지를 받아 읽어내려갔다. 맞춤법도 틀리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장군님, 우리 아들 배고프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춥지 않게 재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천수련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707 시절 숱한 전장을 누비며 피를 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녀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편지 앞에서는 무장 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김평범 병장. 병장 김평범. 어머니 모시고 식사해라. 오늘은 내가 제일 맛있는 부위로 먹어. 김평범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식판에 갈비살을 발라 올려드렸다. 어머니는 아들의 입에 먼저 고기를 넣어주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도 취사병들도 모두 코끝이 찡해졌다. 지옥 같던 부대가 사람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 정의가 승리하고 그 결과가 가장 약한 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돌아가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천수련이 꿈꾸던 진정한 승리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천수련 사단장의 활약상은 비단 군대 내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부패한 군납 비리를 척결하고 병사들의 인권을 되찾은 707 여제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다. 그녀는 단숨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표창 수여식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복을 갖춰 입은 천수련 소장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이미 무공 훈장이 달려 있었지만 오늘은 대통령 표창까지 더해지는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천수련 소장. 귀관은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에 대통령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청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같은 시각 안양 교도소 독방. 푸른 수의를 입은 죄수 번호 4885 마득구는 식사 구멍으로 들어온 플라스틱 식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퉁퉁 부른 우동 면발 몇 가닥과 단무지 2쪽. 그가 병사들에게 먹였던 쓰레기 짬밥보다 못한 식사였다.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준 거야? 야, 교도관. 나 마득구야. 연대장이었다고. 그가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다. 조용히 해 4885. 너 때문에 군대 간 내 동생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밥 주는 것도 아까우니까. 주는 대로 처먹어. 교도관이 곤봉으로 철창을 탁탁 쳤다. TV에서는 천수련 소장이 표창을 받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환하게 웃는 천수련과 초라한 자신의 처지가 교차했다. 마득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으로 추락한 자의 뒤늦은 후회였다. 다시 포천 제88기동사단 연병장. 표창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천수련을 맞이한 건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의 함성이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사단장의 차가 들어오자마자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전체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돌격.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경례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지휘관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우였다. 천수련은 차에서 내려 병사들을 향해 마주 경례했다. 돌격.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독사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오필승 중사가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물었다. 사단장님, 이제 좀 쉬엄쉬엄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국방부 장관까지 하시겠습니다. 천수련은 피식 웃으며 베레모를 고쳐 썼다. 쉬기는 뭘 쉬어. 아직 치워야 할 쓰레기들이 산더미인데. 내 새끼들 건드리는 놈들이 남아있는 한 독사의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그녀가 병사들 사이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나쁜 놈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전군에 퍼져나갈 것이다.
707 여제 독사 사단장 천수련. 그녀의 통쾌한 복수극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